토마토 먹을 거야? 그래. 바리스타들 하는 거 이렇게 하던데? 우리 집 바리스타잖아. 응. 홈브루잉 5년차. 홈브루잉. 내 맘대로 레시피. 우와. 응? 요리 잘하시는 분 같네. 이게 끓으면 이렇게 껍질이 바로 벗겨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혼잣말 하는 거야. 아 그래. 그다음에 이거를 으깨주면 돼요. 갑자기 전대문. 간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 맘대로 레시피. 다음에 마늘 넣어주시고 이제 끓이면 됩니다. 이 인덕션 아, 중고거래로 사러 갔는데 구독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놀랬잖아요. 그런 의원이? 되게 기분 좋았지 그때. 응. 잘 쓰고 있습니다. 치킨 스톡 1티. 치킨 스톡을 안 넣으면 좀 아쉬워요. 이제 이거를 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개발한 거야? 엄청 간단하지? 응. 토마토 소스 만들 때 한 10분 끓이는 걸 좋아하거든? 응. 10분은 어디서 나왔냐면 하루키 책에 나왔어. 아 그래? 아 10분 정도 끓여야 맛있다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을 맹신하고 내 요리 시간은 10분이야.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거 다 외우고 있니? 소금 조금. 이제 기회밖에 하면 돼. 이제 끓이는 거 10분인데 30초에 계란을 2개를 넣고 그 다음에 계란을 뺀 다음에 다시 4분 정도 끓일 거야. 깜빡했는데 알룰로스 조금 넣어주면 맛있어. 엄청 빨리 넣네? 빛의 속도였어. 안 넣어도 되고. 맛이 없을 수가 없겠네. 근데 이게 가끔 눌러붙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한 번만 저어주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스크램블은 프랭키가 해요. 내가 해줄게. 프라이팬을 데우면서 올리브유를 많이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시간 동안 빵 좀 구울까? 빵 뭐 먹지? 타르틴 베이커리 슬랩? 좋아. 오케이. 2개 하면 돼. 벌써 4분이네? 각자 할 거 하시죠? 달걀 이렇게 건져 놓으면 반숙 정도로 맛있고 나머지 5분 동안은 조금 더 끓입니다. 우리 집 스크램블 장인이잖아. 스크램블 잘해. 비법이 있어? 팬을 충분히 데우고 저어줘야 돼. 한 번씩 이렇게 불을 좀 줄여. 이렇게 뭔지 알겠어요? 스크램블의 식감의 어떤 원천? 속이 좀 촉촉하게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미역이 하다 보면 끝났어요. 불을 딱 꺼버려 빨리. 그리고 후추. 근데 파슬리는 없으면 안 넣어도 상관없어. 근데 파슬리를 넣으니까 파스타 맛 나고 좋다.
못한다 나는. 키키 씨가 미리 해놓은 우리 집 김치. 거의 김치 수준으로 식상하다 먹고 있는 당근 적채 라페입니다. PT 선생님이 알려줘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간단하고 너무 맛있던데. 맞아. 타르틴 슬랩은 또 마침 친구가 선물해줘가지고 이거 제 거예요. 응. 빵을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은 올리브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올리브를 쫙 뿌려. 맛이 없을 수 없겠다. 벌써 때깔부터 다르죠? 응. 그리고 후추. 올리브유와 후추를 아끼지 않으면 조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파슬리를 나중에 넣었어야 되는데 비주얼이 좋으려면. 이것도 후추, 올리브유를 아끼지 않는 거. 이게 맛있는 비주얼이에요. 올리브유 소개해줄까? 모니니 마트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탈리아 제품인데 입구가 스크류 형식이어가지고 편하더라고. 짠. 다시 닫을 때 이게 500ml에 15,000원에서 18,000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혈당 피크를 안 치려면 야채 먼저 먹어야 된다고 했어. 스크램블 진짜 맛있어. 맛있다. 내가 오늘 챗GPT한테 우리 식단을 알려주고 얼마 정도의 양을 먹어야 단백질도 챙기고 칼로리도 챙길 수 있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알려준 양이 있어. 남자랑 여자랑 다르지? 곡물빵 50g, 프랭키는 70g 먹어야 돼. 나보다 더 많이 먹어야 돼. 근데 이게 몇 g이야 도대체? 한번 재볼까? 이거 생각보다 가볍지. 오! 이거 35g이나 돼. 내가 그거 2개 먹어야 되네? 그리고 토마토 스프 200, 남자 300. 이게 500 정도 되거든? 그램 수는? 근데 보통 그렇게 먹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달걀은? 달걀 100g. 달걀 한 개에 몇 g이에요? 재보자. 어머 귀찮다. 달걀 하나에 단백질 6g이잖아. 몇 g? 61. 달걀 아까 몇 g 먹으라고? 남자 150. 오케이. 프랭키 3개, 나 2개. 이제 후식으로 두유 200, 300 먹으면 돼. 그리고 내가 식단을 짰어. 아침 식단을. 근데 우리 평소에 이렇게 원래 먹으니까 맞아. 내 양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나도 그게 진짜 궁금하던데? 챗GPT가 알려줬어? 응. 근데 좀 많은 질문을 하긴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게. 운동의 중요성을 최근에 알았잖아. 이 몸을 잘 단련시켜야 된다는 건 알았어. 근데 이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본 거야. 이 몸이 나를 이루고 먹는 게 나를 이루는 건데 이 먹는 거는 그냥 대충 먹었던 거야.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칼로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없어. 그래서 먹는 거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먹어야 돼. 뭐 많이 먹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잘 생각하고 먹어야 돼. 건강을 생각하는 어떤 행위 하나를 하잖아?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해. 처음에 2km, 3km 달리기도 힘들잖아. 근데 꾸준히 해서 2, 3km를 안 쉬고 나의 속도를 찾아가지고 천천히 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제 5km도 뛸 수 있고 실제 뭐 근력도 생기지만 건강을 생각하는 어떤 탄력이 생기는 것 같아. 달리기 한 날은 조금 맥주 안 먹고 싶고 그런 게 연쇄작용으로 소세지처럼 줄줄줄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결국 먹는 것도 신경 쓰고 그럼 운동 PT 받고 나면 막 근육 땡기잖아. 어깨도 아프고. 맞아. 그럼 또 풀어줘야 되지. 그럼 이제 요가 매트 폼롤러에 막 누워서 1, 20분 보내다 보면 몸이 나른해지고 이완되면서 마음도 이완이 되거든. 이완된다는 게 이렇게 느슨하게 풀리고 내려앉는다는 건데 그때 내가 뭘 느끼냐면 사람들이 이래서 요가를 하는구나. 요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약간 이해할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것 같다. 순간적으로 명상하는 느낌이 들지. 그래서 아침에 요즘에 일어나서 씻고 밥 먹기 전에 그 스트레칭 하는 거에 습관이 있는데 요즘 나름의 행복이야. 잘 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옆으로도 자고 옆으로 자면 또 등도 이렇게 말리게 되고 어깨도 말리고 똑바로 누워서 자더라도 침대가 스프링으로 이렇게 받쳐주기 때문에 허리나 엉덩이 쪽이 이렇게 꺼져서 척추 전방경사 그 C자 곡선을 좀 무너뜨리게 되는 것 같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그 폼롤러 등에 딱 끼우고 반대로 쫙 누우면 쫙 펴지니까
그러면서 조금 땀도 나고 몸에 열도 돌고 그러고 나서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나도 그 스트레칭 하는 거 중독됐는데. 혈당 피크가 치는 게 왜 안 좋은 거야? 혈당치가 오르면 그걸 낮추기 위해서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돼. 근데 캔커피나 탄산음료, 액체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 피크가 치는데 그 혈당의 주 원인은 탄수화물인 거야. 지방이랑 단백질은 영양이 별로 없대. 우리가 먹는 그 식빵이나 흰 쌀은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거의 어미새가 씹어서 아이새한테 주는 정도의 흡수가 빠른 음식이다라고 표현한 걸 어디서 봤거든?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이제 액체 탄수화물, 액상과당. 그건 진짜 물이니까 바로 흡수될 거 아니야. 이게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낮춰줘야 되는데 혈당을. 근데 바로 분비가 안 되고 한 30분 뒤에 분비가 된대. 그래서 혈당치가 이미 낮아져 있는데 나중에 인슐린이 분비가 되니까 이게 또 저혈당 증상이 발생한대. 근데 저혈당 증상이 발생하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책에서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가 밥 먹고 졸리거나 초콜릿이 땡기거나 당이 땡길 때 있잖아. 있어. 그런 증상이 저혈당 증상이라고 하거든. 우울증까지 막 올 수도 있겠네. 그래서 피크 치는 거랑 저혈당 증상이 계속 반복되면 이게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거긴 한데 뇌가 관리를 한대. 그래서 뇌가 고장이 난다는 거야. 무서운 거였네. 근데 이게 진짜 현대인의 질병이겠다. 여기 호모사피엔스 그 선사시대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 안 하고 그냥 DNA에 집중한 식사였대. 그래서 성인병이 없고 뭐 암이나 치매 이런 게 많지 않았대. 요 근래 들어서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설탕을 섭취하니까 이 혈당 피크가 오르고 이게 또 남아도는 포도당이 암이나 뇌질환, 비만 이런 성인병들을 유발하는 거라서 옛날에는 지방을 먹으면은 살이 찐다고 생각했었는데 탄수화물이 살이 찌는 주 요인이다. 이제 좀 알겠다. 그러니까 정제되지 않은 꼭꼭 씹어서 소화를 할 수밖에 없는 탄수화물 먹으면 혈당치가 천천히 올라서 괜찮은데 왜 괜찮냐면 천천히 오른 혈당은 30분 후에 분비된 인슐린이 충분히 내려줄 수 있어. 그래서 혈당과 인슐린이 같이 올랐다가 같이 내려가는 이게 이제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메커니즘인데 현대에 들어서는 과도하게 소화가 너무 쉽고 빠르고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혈당이 오르는 그래프 대비 인슐린이 못 따라오고 혈당은 저기에 올라가 있는데 인슐린은 뒤늦게 분비가 되기 시작해. 근데 그때 혈당은 내려가. 그럼 인슐린이 여기 위에 있고 혈당은 밑에 있는 거야. 맞아. 그럼 반대로 이제 저혈당 쇼크가 온다는 거지. 맞아. 그렇게 되면 뇌가 고장이 나서 자꾸 우울하고 불안하고 졸리고 또 졸리니까 카페인이랑 막 단 거 땡기고 이게 반복되면 비만으로 가는 거지. 근데 우리 이 책을 읽고 잘 지키고 있는 게 있거든? 탄수화물은 아침 식사 마지막에, 샐러드 요구르트 다음으로 먹는다. 요구르트도 먼저 먹어야겠네. 그래. 솔직히 요구르트가 마지막 아닙니까? 어쨌든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해야 되니까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어야 되고, 아침에는 키위, 블루베리가 좋다. 아침에 오렌지 주스 갈아 먹는 사람은 진짜 안 좋다고 하더라고. 과일은 주스로 갈아 먹으면 살이 찐다. 과일이 은근히 위험한 음식이야. 그리고 천연 효모, 통밀가루로 만든 빵이 좋다. 천연 효모는 이게 또 이스트 가루에 또 안 좋은 성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스트 가루를 쓰는 것보다 천연 효모로 만든 빵이 몸에 좋다라고 써져 있었어. 그거랑 단백질 함유량은 별개 문제네요, 그럼? 그렇지. 그러면 천연 발효종 곡물 빵을 먹어야겠네. 그러면은 모두 다 챙길 수 있어. 재밌는 거 뭔지 알아? 그런 빵이 비싸고 맞아. 꼭 살려고 하면 다 품절돼 있어. 맞아. 다 좋은 거 알아가지고 다 품절이야. 나만 몰랐어. 우유보다 두유 마신다. 요즘에 두유 먹잖아 우리. 나 두유 중독. 진짜 재밌지 않아? 요구르트 조금 매일 먹는다. 그릭 요거트 드시죠? 그리고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미량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거. 이거 재밌다. 이게 난 재밌지 이런 게. 과자, 빵은 이거 잘 못 지키는 거네. 과자, 빵 좋아하잖아. 나 요즘 과자 안 먹어. 아 그래? 진짜 신기해. 점심을 먹고 나서 20분간 걷는다. 걸으러 가야지 이제.
탄수화물은 지질과 함께 먹는다. 이것도 진짜 잘 지키고 올리브유 듬뿍 진짜 칼칼칼 붓잖아요. 여기 근데 파스타가 몸에 좋은 이유가 있네.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늘 파스타 먹자 저녁에. 그래. 파스타가 좋은 이유가 올리브유가 들어가서 그렇대. 그래서 혈당 피크가 안 치는 건가 봐. 혈당치를 낮춰줘서. 잠들기 4시간 전에는 먹지 않는다. 저녁은 반찬 중심으로 먹는다. 그건 좀 못 지키고 있네. 거의 국밥 때려 먹잖아요. 맞아. 와인이나 증류주는 혈당치를 낮춘다. 화이트 와인은 살이 빠진다고 하죠. 올리브유, 화이트 와인 응. 이런 게 진짜 지중해식 맞아. 식단이잖아. 그 정도야.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읽었을 때는 혈당 피크를 중점으로 읽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단백질 관점으로도 읽으니까 완전 다른 책이야. 근데 또 혈당 피크를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 것과 단백질을 챙겨야 하는 것을 이렇게 공부해보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한 곳으로 향해. 또 맞나? 하시는 이야기가 다 비슷해. 진짜 웃겨. 한 정답은 없고 자기 몸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 예를 들어 콩도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은 성분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엄청 건강한 성분일 수 있으니까 맞아. 먹어보고 테스트해보고 몸이 건강해지는지를 알아차려야 되는 것 같아. 너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떤 한 가지 정보를 맹신해서 내 몸이랑 우연히 맞지 않는데 계속 그걸 지속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좀 임상 실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제야 먹는 거에 신경 쓰고 관심이 생겼을까? 그게 되게 몸한테 미안해. 나도. 지금 36년, 7년 살아왔는데 왜 이제 알았을까? 정말 몰랐거든? 나는 그냥 맛있는 거 그냥 먹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뭐 회사 다닐 때는 그냥 식당에서 나오는 거 뭐 3-4개 중에 고르긴 했지만 배가 안 고파도 시간이 되면 먹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거든? 근데 지금 회사를 꼭 안 다녀서가 아니라 회사 다니면서도 도시락 싸서 다니는 분들도 있잖아. 맞아. 그때만 해도 유난 떤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만 몰랐어. 몰랐어. 빨리 할수록 이득이다. 아침 안 먹는 친구들, 동료들이 있었거든? 오토파지였어. 16시간 공부. 뭐 이론적으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속이 편하다고 나한테 알려준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라도 이 먹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 우리 몸이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먹는 게 세포로 가고 피로 가고 진짜 살이 되는 거잖아. 말 그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 음식을 진짜 바로 알고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라도 하게 된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신기해.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 조금 내 몸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시작했더니 여기까지 그냥 줄줄줄 오게 된 게 연쇄작용이었다는 게 되게 신기하거든. 근데 운동을 왜 하게 됐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형태가 계속 지키고 싶고 유지하고 싶어서 건강해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용하고 내가 나에게 소속돼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을 건 내 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건강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면서 건강을 챙기게 된 거지. 그래서 운동도 시작하게 되고 달리기도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한 게 아까워서라도 먹는 걸 잘 먹어야 된다는 발견한 거지. 선생님이 그랬어. 운동 백날 열심히 해봐야 먹는 게 80%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과장된 이야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말은 운동을 안 해도 먹는 것만 잘 챙겨줘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 어떤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좀 근육이 붙는 타입들은 고루 영양소 섭취 잘하는 사람들은 살 안 찌고 몸이 좋아.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도 있는 거 같아. 맞아. 이제 알게 된 게 감사할 일이. 퍼스널 트레이닝 시작하고 나서 이제 2달 됐잖아. 거의 2달 됐지? 5월 1일에 했으니까. 2달 만에 진짜 실제로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음을 느끼긴 해. 나만 아는 건강함이거든. 본인은 알아. 정말로.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 하루하루가. 그리고 이 운동을 하면서 신기하게 나한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 같아. 이게 선생님이 실제로 뭘 먹었냐고 물어. 주말에 뭐 드셨어요? 어제 뭐 드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인사치레로 물어보는 건 줄 알았는데 계속 질문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도 문득 생각하게 되는 거야. 내가 뭘 먹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야. 평소에는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배를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아 맞아. 그랬는데 인생의 행복 중에 그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지. 그냥 맛있는 걸 먹고 내가 그 먹는 순간을 행복하게 즐기면
된다고 생각했지 좋은 걸 먹어줘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었던 거야. 진짜 이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이 겉 말고도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왜 생각 못 했지?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 이게 나를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전 좀 건강해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2달 만에 지금 0.9kg씩 늘었잖아. 그러면 1kg에 1,3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벌써 1,000만 원씩 본 거야. 2천만 원? 그래 2,000만 원 본 거야. 로또다 로또. 로또를 사지 말고 PT를 받아야 되네. 맞아. 먹는 것이 나를 이룬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두유 먹어야지. 응. 저희가 먹는 두유. 매일 두유 99.9 제가 좋아하고요. 당이 2%밖에 안 되고 단백질이 9.5g이 들어있어요. 200ml당 200ml면 이거 한 컵 정도 되는데 한 컵을 먹으면 단백질 9.5g 먹을 수 있고 하루 권장량의 17% 먹는 거고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순수 두유 99.9인데 키키씨 PT 선생님이 알려주신 두유인데 이거는 또 국산이에요. 두유가 이거는 국산이 아니라서 좀 싸고 그다음 많이 300ml 이상. 이게 뭐죠? PB 핏이라고 피넛버터 파우더예요. 인공적인 단백질 보충제는 신장을 망친다고 써져 있었지만 내가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는 인공적인 단백질 보충제는 아니고 자연적인 단백질 보충제. 아 진짜 챗GPT 중독이야. 어쨌든 이것도 흡수가 빠를 테니까 많이는 안 먹고 조금만 타 먹으면 맛있어. 이게 뭐냐면 우리 흔히 식빵에 발라먹는 땅콩버터 그게 의외로 단백질 함유량이 많은 음식 중에 하나더라고. 이거는 구운 땅콩을 갈아서 이렇게 슈레드 해놓은 거야. 당도 거의 없고 단백질 함량은 높은 제품이라 키키씨 PT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면 나는 티스푼으로 2스푼 정도 먹어. 난 정량충이라 저 얼마나 드시죠? 난 한 12g. 왜냐면 200g 기준 8g 넣으면 좋거든요. 아 좀 넘었네. 일부러 그랬던 거 같은데. 실수. 많이 먹으려고. 맛있어서. 많이 넣으면 맛있어요. 사실 맛있어서 먹는 거죠. 맛으로 먹는 거야. 그리고 여름방학 때 미숫가루 타 먹었지 않았어? 난 어. 되게 여름방학 같아 이거 먹으면.